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던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힌 건데 이번 선고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항소심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던 1심 판결을 오늘 뒤집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이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도 봤고 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내지 선거법 위반 사건 많이 접하기도 하고 또 판결 현장에도 직접 있어 봤는데요. 오늘 판결을 보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그 법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논리칙과 경험칙의 바탕을 두고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그 법적 판단을 하던 그 유관 역사를 완전히 팽개치고 법원이 정치권을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판결이 계속된다면 과연 법원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 정도였습니다. 예, 어떠셨을까요? 오늘 판결. 예, 한마디로 사필 규정이다.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고법에서 판결로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1심 판결에서 저희들은 너무나 오심이 명백했고 예. 특히나 행량도 너무 과도해서 2심에서 분명히 뒤집힐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죠. 특히 그 골프를 쳤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사진은 뉴질랜드에서 찍은 사진인데 10명이 찍은 사진을 왜 4명만 축소 조작해서 그 증거로 제시해서 김문기 씨와 아주 절친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조작을 했느냐라고 주장했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고법에서 전적으로 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항소심 그 공판에서 재판장이 검찰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때부터 즉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 과연 그 검사의 유추 해석이냐라고 이제 물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재판적 분위기가 가서 이 부분은 무죄가 될 확률이 상당히 있겠다라고 시사를 한 바가 있고요. 예. 특히 그 국토부의 압박을 협박이라고 다소 가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나 고법 판결에서는 예. 이거는 이제 표현의 영역이다. 의사의 표현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로 내려서 저희들이 줄곧 주장했던 것이 고법에서 그대로 많이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무죄가 선고난 것으로 봅니다. 예, 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핵심 쟁점이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발언이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였는데 2심에서는 행위가 아닌 인식으로 보고서 1심과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그 1심에서도 물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것을 직접 판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는데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그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까지 치고도 어떻게 모른다고 하느냐 하면서 사진을 제시했더니 그 사진 조작됐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사진이라는 게 10명이 찍은 사진을 그 시청자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 그 4명이 같이 찍은 그 부분을 그 확대해서 보여준 것 뿐이거든요. 우리가 조작했다고 하려면 사람 얼굴을 바꾸거나 또는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옮겨 가지고 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 사람 있으니까 그중에 스포트라이트로 4사람을 저렇게 꺼내 가지고 보여준 것인데 저걸 어떻게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뒷자리에 앉은 사람인데 그것을 뒷자리에 앉은 것을 딴 데 있는 사람을 끌어다 옮겨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작이 아니다고 하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조작인지 막 그런 내용까지 전부 우리 법원에서 예. 이 언어에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서 판결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언어 사용에 관한 그런 의미를 두고 그것을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인데 이건 뭐 예를 들어 조작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황당하게 무조건 무죄 판결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판결문을 쓰고 그것을 읽어내린 판결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을 한다면 앞으로 법원의 공정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신뢰를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사진 조작 말씀을 하셨는데 재판부에서는 사진이 조작됐다고 했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조목조목 뜯어서 재판부에서는 이야기를- 사진 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예,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가 10명이 찍은 단체 사진을 축소해서 4명만 돋보이게, 즉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문기 씨가 아주 10명이 많은 사람이 교유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예. 아주 4사람만 뭔가 이렇게 교유 행위를 한 것처럼 조작을 해서 아주 절친한데도 불구하고 왜 모른다라고 하느냐라는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즉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제시한 그 사진이 조작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것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왜 검찰은 어떻게 해서 골프를 쳤다라고 공소장에 넣고 했느냐라고 이제 재차 3차 물었습니다, 검찰에. 그러나 검찰은 우회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라고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맹세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도 될 수 없고, 이것은 검찰과 특히 1심에서의 오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죄로 판결한 것이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국토부의 협박이냐 압박이냐 이걸 놓고도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제 무죄로 봤는데, 실제 공소장에서는 366자를 가지고 협박과 관련된 축약된 그런 공소장을 썼는데, 실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이 협박과 관련된, 국토부의 협박과 관련된 발언은 1366자입니다. 즉 1366자를 366자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라는 부분을 아주 과도하게 검찰이 봐서 이것도 허위사실 아니냐라고 이제 한 것인데, 예. 항소심은 여러 가지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고 식품연구원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다라고 하는 식으로 중앙부처가 기초단체장에게 여러 가지로 압박을 가한 것은 맞다. 그래서 표현은 가했으나 그것이 의견의 표현이지 허위사실 공표로까지는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또 무죄로 판결한 것이죠. 그래서 1366자에 대라는 국토부의 그런 압박을 부당하게 보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용도변경을 안 한다. 예. 또 성남시의 공공부지로서의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즉 성남시민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로 반대하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힘을 쓸 것이다라고 쭉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국토부가 예. 협박이라는 했다라고 이제 표현한 것인데, 그 본인도 이재명 대표도 항소심에서 마지막에는 다소 표현은 가장이 됐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압박이 너무 심했다라는 것을 좀 참작해 달라 하는 것이 이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결과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또 다른 쟁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국토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협박 관련 발언이 직무유기로 협박당했다는 부분이 뭐 과장일 수는 있겠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어떠실까요? 그 대한민국 국민이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압박이라는 거는요, 사전을 찾아보면 물리력을 가한다는 의미예요. 그 물리력을 가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 그것을 압박이라고 할 수 있고,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악을 고지하는 거예요. 너 가만두지 않겠다. 너 이렇게 하면 구속시키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형질을 그 종을 상향시켜 2종으로 2개의 종을 상향시켜 줄 것을 네. 국토부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공문을 보낸 거죠.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이것이 그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까? 라고 문의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답신이 온 거예요. 국토부에서는 그게 아니고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면서 근거 조항을 쭉 설치하면서
그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 것이고 예. 그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다시 물어보니까 이것을 그러면 종 4종으로 올려도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국토부에서는 그것은 성남시에서 적의 처리하실 사안이다. 그렇게 공문을 보낸 거거든요. 거기에 무슨 해악을 고지합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백현동 그 식품연구원 부지는 1종에서 4종으로 특혜를 줘서 종을 상향시켰는데 그것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형님으로 부르는 후원회장을 지냈던 김인섭 씨가 로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1종에서 4종으로 상향을 시켰고 그때 바로 시장이 이재명 대표였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후 사정상 김인섭 씨가 로비를 해서 종상향이 된 것인데 그 백현동 사건이 문제가 되니까 이재명 대표는 내가 종상향을 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종상향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다가 이 사건이 된 거거든요. 근데 김인섭 씨는 이미 이 로비를 해서 징역 5년의 그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후 사정이 명백한데 거기 대고 협박이라고 한 것은 뭐 의견의 표시라고 하는데 아니 협박이 어떻게 의견의 표시입니까? 협박당했다고 하면 상대가 어떤 협박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게 국토부라는 사실인데 근데 그것을 의견을 피력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억지 판결을 한 것을 보고 도대체 이렇게 판결을 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법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최 의원님께서는 뭐 질문 드리기 전에 이 얘기 미리 다 말씀해 주셔서 짧게만 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의 영역을 가지고 선거법으로 지나치게 선출직 공무원을 그 지위를 박탈하는 행은 신중해야 된다는 판례를 남긴 것이고요. 예. 사실은 각종 국회의원 선거나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러 가지 선거를 치르다 보면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과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위를 상실할 만큼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고등 부분의 판례를 남긴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요. 네. 앞으로 거짓말 잘하는 사람만 선거에 당선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님처럼 저렇게 거짓말 잘하니까 지난번에도 형님을 그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닙니다라고 거짓말했다가 그것도 대법원에 가서 권순일 재판관이 개입했다는 것으로 의심을 받는 그런 알 수 없는 그 사건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예. 또 지난번에 이준교사 사건 이것도 지금 물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계속 간다면 또 어떤 판결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위준교사 사건에 의해서 또 마찬가지로 문제가 됐던 것이 그때도 선거법 사건이죠. 이번에도 또 선거법 사건인데 어떻게 저렇게 선거 때만 되면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당선도 되고 무죄를 받는지 국민들 사이에는 정말 의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도 무죄를 받고 또는 이렇게 법원에서 방면을 하면 앞으로 예. 거짓말 잘하는 사람 아니면 당선되겠습니까? 저는 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도 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윤 대통령은 이 손바닥 왕자를 동네 어르신이 적어줬다라는 또 거짓말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사건으로 1원짜리 하나 손에 끼친 일이 없다라고 쓸데없는 했는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알겠습니다. 부분들은 네. 선거 이 결과에 이야기는 대한 예. 우려를 그런 가지고 부분들이 이제 해주셨고요.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그래서 예. 표현의 영역을 가지고 공직 선출직 그게 어떻게 공직자의 표현의 영역이면 알겠습니다. 거짓말이지. 이 두 분께서 자, 그런 굉장히 부분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판례를 남겼다는 말을 거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대표 항소심 굵직한 쟁점 좀 두 가지를 살펴보고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2심 결과에 대한 여야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정의가 승리했다라고 자축을 했습니다. 여야 각각의 이런 엇갈린 반응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런데 뭐 사실 대법원 파기환송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지금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이 되면 다시 고등법원 와서 또 판결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런데 저는 하여튼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뭐 대법원 판결에서 또 바로잡아야 되고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 너무 서글픕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물론 뭐
답답하니까 뭐 저런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법부가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여야의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동안 이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로서는 특히 이 선거법 재판이 가장 빠르기도 하고 또 항소심을 또 결과에 따라서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서 또 국힘에서 뭐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도 시비를 많이 걸어왔는데 이번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음으로써 이제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털어냈다.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예.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그렇게 이제 뭐 주장을 했더라도 앞으로 조기 대선에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시비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라지지 않겠나 그래 봐지고요. 예. 이 5개 재판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탄압 일의 일환으로 무리한 기소를 한 결과 이러한 또 무죄 판결까지 나오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윤석열 검찰 독재 부분에 대한 경종을 울린 그 또 항소심 재판 결과다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건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규정상 6월 26일 이내에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그 안에 가능할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신다면요? 뭐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이것을 무죄 선고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빨리 대선을 치르면 나머지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을 안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을 보면 정상적인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까지 예상대로 선고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모를까 지금 저렇게 되는 것은 아마 상당 기간 이제 선고가 미뤄질 것이 예상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이 탄핵 사건에서 기각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면요.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 다음 대선 때까지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 그리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 그리고 지금 항소심에 와 있는 위증교사 사건 그리고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 몽땅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봐서는 아직도 첩첩한중이다. 그리고 결국 죄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고 판결 시기와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대법원에 가더라도 항소심에서 조목조목 무죄의 취지를 다 밝혔고요. 특히 표현의 영역에서 또 기억의 영역에서는 예. 사법적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백히 했기 때문에 상고심 대법원에 가서도 무죄로 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요. 예. 만에 하나 다시 일부가 파기환송된다 하더라도 또 고등법원에서 또 절차를 밟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있을 조기 대선 과정에서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로 정치적 시비거리로 논란이 되는 일은 이제 사라졌다 사실상 예.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상당 부분 걷어냈다는 평도 있지만 이야기한 대로 아직 대법원 판단도 남아 있고요. 또 다른 재판들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은 아니긴 한데요. 이번 선고가 정치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굳히기에 들어가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당 내외에서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시비를 걸었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1심 재판이 끝나고 항소심을 하고 있었던 재판이 선거법 재판인데 속도도 빨랐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선에도 영향을 일부 줄 수 있었는데 이걸 다 걷어냈기 때문에 전혀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 왔다.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정치권에 미칠 영향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분으로 차기 대선에 출마를 하면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이재명 대표처럼 온갖 허점투성이, 결점투성이 그리고 온갖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 분이 오면 상당히 좀 어려웠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우리 당의
상대가 되는 것으로서 뭐 오히려 좋은 상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